네, B 트리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서는 밸런스드 트리, 그리고 B 트리의 개요, 그리고 B 트리의 정의와 규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밸런스드 트리,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균형이 중요한가요? 균형이 중요하죠. 밑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 G의 입장에서 보면요,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는 3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는 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균형이 안 잡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이 경우 이제 A라는 키를 찾기 위해서 어, 총 뭐라고 그러죠? 예, 한, 둘, 세 번, 네 번의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조금 수정된 이 트리를 보면요, 이 경우 A를 찾기 위해서 혹은 F를 찾기 위해서 세 번의 비교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뭐 네 번, 세 번의 차이는 얼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특히 이진 검색 트리, 즉 이진 바이너리 서치 트리였던 경우에는 뭐 sorted 정렬된 순서로 입력하든지 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degenerated 케이스가 발생을 했었죠. 이 경우는 순차 검색과 별반 다름없는 OON의 성능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진 트리든 뭐 삼진 트리든 사진 트리든 뭐 트리 검색에서 성능은 바로 이 트리의 높이에 있거든요. 그렇죠? 트리의 어떤 이 경로, 루트에서부터 리프로 가는 경로의 과정을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하는데 이 트리의 높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경로로 가든 트리의 높이가 항상 같도록 해주면, 같거나 혹은 비슷하게 해주면 해준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트리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이거 보시면 전체 높이가 4지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면 3으로 줄어들었죠. 물론 이제 더 극명한 예를 들기 위해서는 더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 트리 검색, 뭐 이진 트리든 B 트리든 마찬가지입니다. 트리의 높이가 낮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이가 낮게 되려면 같은 자료수를 놓고 높이가 낮게 되려면 양쪽 좌우 균형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의 검색의 문제점, 좌우 균형이 맞지 않으면 비효율적이 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밸런스드 트리라는 것이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밸런스드 트리는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변한다는 얘기는 검색은 뭐 자료 자체가 변하지는 않죠. 이 트리 자체의 구조가 변하지는 않는데 뭔가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삭제할 때 자료가 이제 트리가 변하게 됩니다. 이 변할 때 필요하다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균형을 잡아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요런 트리가 있었는데요. 요런 트리가 있었는데 뭐 이진 트리에서 트리 높이 하나 차이는 뭐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왼쪽 서버 트리와 오른쪽 서버 트리의 높이가 하나가 차이 나거든요. 이 정도는 이제 이진 트리에서는 이제 허용되는 수치인데 이렇게 A가 하나 추가되다 보니까 이쪽이 높이가 3이 됐고 이쪽이 1이 됐습니다. 이렇게 언밸런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느냐, 이 이진 트리의 규칙을 깨지 않고, 그것은 이제 회전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회전.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돌리는 식으로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그러는데요. 보시면 요 다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C가 중심으로 올라오고요. 이렇게 돌아간 모양이죠. F가 C의 오른쪽 좌식으로 내려오고 A가 C의 왼쪽 좌식으로 붙은 것이죠. 이렇게 해도 이진 트리의 규칙은 전혀 변하지 않, 규칙은 만족하죠. 그렇죠? 예, 이진 트리 규칙이 뭐였습니까? 레프트 서브 트리가 부모보다 작고, 그리고 부모는 라이트 서브 트리보다 작으면 되죠. 이 규칙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제 삽입할 때 이렇게 스스로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삭제를 한다고 보시죠. 이걸 만약에 삭제를 해버리면 G의 입장에서 왼쪽 서버트리의 높이는 2고 오른쪽 서버트리의 높이는 0이 되니까 또 밸런스가 안 맞게 되죠. 이때는 또 요렇게 다시 회전시켜서 C가 올라오고요. 그렇죠? A가 올라오고
G가 여기 있고, 그리고 F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F 이런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죠. 요게 밸런스 트리 중에서 AVL 트리라는 것이거든요. AVL 트리라는 것이 일례입니다. 뭐 다른 밸런스 트리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것과 세부적인 내용만 틀릴 뿐인데요. 어쨌든 이 밸런스 트리에 대해서 그 삽입과 삭제, 데이터가 즉 트리 구조가 변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종류로는요, AVL 트리, 이게 아마 사람 이름의 약자일 겁니다. 세 사람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AVL 트리와 2, 3 트리 혹은 2, 3, 4 트리, 뭐 2, 3 트리 혹은 2, 3, 4 트리라는 게 있고요. 2, 3 트리가 있고 2, 3, 4 트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 블랙 트리와 B 트리 이런 것들이 그 밸런스드 트리에 얘들이 됩니다. 뭐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레드 블랙 트리와 B 트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뭐 AVL 트리는 그 레드 블랙 트리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레드 블랙 트리를 하시면 AVL 트리를 이해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23 트리나 234 트리 같은 경우에는 B 트리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B 트리를 하시면서 하면 이제 234 트리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 서적 같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밸런스 트리의 목적은 그것이죠. 이진 검색 트리가 최악의 경우 ON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었다. 왜? 디제너레이티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 리스트와 똑같은 모양이 되죠. 거의. 그러나 밸런스 트리는 항상 균형을 이렇게 서로 맞춰주기 때문에 트리의 높이가 로그 n 더하기 1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항상 검색 성능이 O 로그 n이 되도록, 뭐 검색뿐만이 아니라 삽입과 삭제도 O 로그 n이 되도록 해주자는 것이 바로 밸런스 트리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밸런스 트리 중에 하나인 B 트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트리는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일단 이진 트리가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다차원 트리인데요. B 트리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노드에 자료가 여러 개 배치되는 트리 구조입니다. 특이한데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에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갔었죠. 그렇죠? 하나의 데이터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여기 또 하나의 데이터, 여기 또 하나의 데이터가 되어 있었는데, B 트리는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n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이것을 m차 B 트리라고 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것은 하나짜리도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두 개짜리도 있고 뭐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5차 비트리의 예입니다. 5차 비트리. 그래서 5차 비트리라는 것은, 즉, 비트리에서 차원이라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자료 개수지, 항상, 5개가 꽉 차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꽉 차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 5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M차 비트리의 의미입니다. 이 M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상당히 다릅니다. 즉 그래서 2차 비트리나 4차 비트리나 6차 비트리는 뭐 알고리즘이 비슷하겠지만, 또 3차와 5차와 7차 이런 비트리가 있겠지만, 이거 두 개는 알고리즘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왜 다른지는 뭐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나중에 좀 이따가 저희는 이제 강좌에서는 m이 3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라고 가정하고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홀수에 대한 비트리 알고리즘을 보시면 짝수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좀 껄끄럽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짝수 비트리는 상당히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좀 까다롭죠. 그러나 홀수 비트리는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쉽고 그나마 좀 쉬운 편이죠. 그래서 m이 3보다 큰 홀수라고 가정하고, 즉 3, 5, 7, 9, 11 이런 홀수의 비트리라고 가정하고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 3 트리와 2, 3 트리와 2, 3, 4 트리를 말씀드렸는데 2, 3, 4 트리가 바로 그 3차 비트리고요. 3차 비트리와 똑같고요. 2, 3 트리는 2차 비트리와 똑같습니다. 이 두 개가 상당히 알고리즘이 틀리거든요. 2, 3, 4 트리는 3차 비트리와 똑같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비트리의 모양 보시면 그 최대 그러니까 m차 비트리면 최대 n개의 자료가 들어올 수 있다. 5차 비트리면 최대 5개의 자료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모든 노드가 항상 5개의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럼 비트리가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지는지 일단 보도록 하죠. 일단 무엇이냐면요. 첫째가 노드의 자료수가 n개라면 이 n은 당연히 차수인 n보다는 작아야겠죠.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료수가 n이라면 자식의 수는 n 더하기 1개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i 노드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하나 있죠. 그러면 자식은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개 이하도 아니고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CF 같은 노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3개가 있죠. 그렇죠? 예. 자료가 자식이 3개가 있죠. 이렇게 4개짜리 노드는 자식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짜리 노드는 지금 자식이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6개의 자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비트의 규칙이 1이고요.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각 노드의 자료는 정렬된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노드에 여러 개의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LORU 혹은 VWXYZ 혹은 여기 CF 이런 노드에 여러 2개 이상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렬된 순서로 이렇게 정렬된 순서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규칙이 뭐냐면 노드의 자료 DK의 왼쪽 서버트리는 DK보다 작은 값들이고 오른쪽 서버트리는 DK보다 큰 값들이 된다라는 게 B트리의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 C라는 자료가 C라는 이렇게 볼까요? CF가 있는데요, CF가 있는데 여기에 자식이 하나, 둘, 3개가 있거든요. 이진트리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진트리라 보면 이쪽 서버트리는 C보다 다 작아야 되고 이쪽 서버트리는 C보다는 커야겠죠. 근데 이 F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왼쪽이죠. 이게 오른쪽이고요. 그래서 F보다 이쪽은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쪽 자료는 C하고 F 사이에 크기 있는 자료만 있어야 된다. 또 F의 이쪽 자료는 F보다 큰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C의 왼쪽 서브트리는 A, B로 C보다 작은 값이고 C와 F 사이에 있는 서브트리 요거는 C와 F 사이에 있는 값 DE가 들어있고요. F의 오른쪽은 F보다 큰 값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LR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R의 왼쪽은 PQ 즉 O보다 크고 R보다 작은 값이 있고 R의 오른쪽은 U보다 작고 R보다 큰 값 ST 값이 있는 것이죠.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값을 찾고자 할 때 어떻게 찾느냐는 쉽게 상상이 되시겠죠.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규칙들을 보죠. B트리가 이런 규칙이 있었고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루트 노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자식을 가져야 한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물론 루트 혼자만 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2개 이상의 자식을 가져야 된다. 즉 루트가 하나만의 자식을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아까 n개의 자료가 있다면 n 더하기 1개의 자료가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의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n이 0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규칙은
루트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적어도 2분의 m개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m은 2분의 m이란 것은 이걸 세일링이라고 그러죠. 소수점 아래자리를 제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5차 비트라면요. 5차 비트라면 5 나누기니까 2.5가 되는데 이것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루트를 제외하고, 루트는 하나일 수도 있지만 루트를 제외한 모든 노드를 보면 모두 다 2개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7차 비트라면 모두가 3개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리고 비트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외부 노드로 가는 경로의 길이는 모두 같다. 즉 외부 노드는 모두 같은 레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외부 노드로 가는 경로는 모두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길이가. 그렇죠? 완전히 밸런스드가 되는 형태죠. 물론 자료수가 안에 틀리지만 노드로 보면 모두 항상 이렇게 꽉 차여진 밸런스된 모양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입력 자료는 중복될 수가 없다. 즉 여기에 g라는 값이 있는데 g라는 값을 또 새로 삽입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것을 왜 그러냐면 뭐 간단한 얘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a만 소음을 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노드가 생길 텐데,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이 a보다 크고 a보다 작은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애매하죠. 그런 값들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복된 자료는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론 비트리 자체는 안 되지만 비트리와 뭐 리스트를 쓰는다든지 이런 테크닉을 쓰면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비트리에는 입력 자료가 중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리의 규칙을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보았습니다.